가끔 국제 정세를 보다 보면 세계 지도자들이 이미 짜여진 각본 속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인상을 받게 됩니다. 얼마 전 큰 논란을 불러온 이코노미스트 표지 역시 그런 분위기를 강하게 드러낸 사례였습니다. 이코노미스트는 해당 표지에 Operation Blind Fury, 즉 눈먼 분노의 작전이라는 문구를 사용했습니다. 표지 속 트럼프 대통령은 소총 탄환 6발이 꼽혀있는 군용 헬멧을 착용한 상태인데 가장 인상적인 부분은 헬멧이 그의 시야를 완전히 가리고 있다는 점입니다. 손에는 6개의 탄피만 남아있다 라는 문구가 등장하는데 해당 글에서는 전쟁과 폭력성만 강조되어 있습니다. 이코노미스트는 지금의 국제 정세를 통제력을 잃어가는 전쟁 국면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이번 표지는 정치적 풍자와 함께 현재 미국과 국제 정세가 어떤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는지를 압축적으로 보여준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트럼프는 정장을 입고 있으면서도 군용 헬멧을 쓰고 있습니다. 정치 지도자인 동시에 전쟁 지도자로 변하고 있다는 인상을 주는 장면입니다. 미국 정치의 군사화, 전쟁 중심 사고, 시야를 잃은 강경 노선을 의미한다는 분석들이 이어졌습니다. 특히 Blind Fury라는 표현은 굉장히 강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감정과 분노에 의해 움직이는 군사 행동, 냉정함을 잃은 상태를 암시하기 때문입니다. 헬멧이 눈을 가리고 있다는 연출 역시 같은 맥락으로 읽힙니다. 전쟁 분위기에 지나치게 몰입한 나머지 지도자가 판단력을 잃어버린 상태를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장면은 트럼프 개인만 겨냥한 풍자에 머무르지 않는다는 시각도 존재합니다. 현재 미국 전체가 처한 국제 전략 환경 자체를 보여준다는 해석입니다. 지금 미국은 중동 문제, 이란 갈등, 중국 견제, 대만 문제, 북대서양 조약기구 재편까지 동시에 관여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미국 정치권 전체가 점점 강경 노선으로 이동하고 있으며 외교보다 군사 압박 중심 분위기가 짙어지고 있다는 비판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이 표지는 그런 시대 분위기를 극단적으로 압축한 이미지라는 것입니다. 이코노미스트는 여기서 더 나아가 트럼프가 감정적으로 폭발하며 스스로 약해질 가능성까지 언급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각종 스캔들이 터져도 핵심 지지층이 유지됐지만 이번 전쟁 국면은 다를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특히 이번 전쟁 자체가 굉장히 정교하게 설계된 상황이라는 해석도 내놓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성향과 약점을 이용하여 점점 더 궁지로 몰아가고 있으며 그것이 자발적 판단이든 외부 압박 때문이든 결국 설계된 시나리오 안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시각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아직도 이코노미스트를 로스차일드 계열의 매체처럼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지분 구성을 살펴보면 상황은 예전과 많이 달라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015년 지분 매각 과정에서 이탈리아의 투자회사 엑소르가 최대 주주로 올라섰습니다. 과거에는 에블린드 로스차일드를 중심으로 한 로스차일드 계열이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최근 몇 년 사이 로스차일드 측은 이코노미스트 지분을 점진적으로 정리하는 움직임을 보여왔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캐나다 재벌 스티븐 스미스 측으로 상당수 지분이 넘어갔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기준 핵심 영향력을 행사하는 최대 주주는 여전히 이탈리아의 엑소르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편집 방향과 논조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결국 지금의 이코노미스트는 영국에 위치한 잡지이지만 실제로는 이탈리아 중심 금융 세력의 시각과 이해관계가 강하게 반영된 매체로 바라보는 시각도 존재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이코노미스트를 떠난 로스차일드 계열은 지금 종이 잡지 같은 전통 매체보다 훨씬 더 거대한 산업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최근 그들은 인공지능 산업, 해저 광 케이블, 데이터 인프라, 온라인 플랫폼, 차세대 디지털 네트워크 등에 투자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현재 이코노미스트의 논조를 이해하려면 이탈리아 금융권과 이탈리아 정치권의 분위기를 함께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인물이 바로 조르자 멜로니입니다. 최근 멜로니는 미국과 이스라엘의 대이란 군사 행동에 대해 이전보다 훨씬 더 비판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이란 전쟁 국면 이후 그녀의 발언 수위는 유럽 우파 지도자들 가운데서도 상당히 강한 편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가장 주목받았던 부분은 멜로니가 미국과 이스라엘의 대이란 공격을 두고 국제법 범위를 벗어난 위험한 개입이라고 공개적으로 언급한 장면이었습니다. 이 발언은 사실상 미국과 이스라엘의 군사행동 정당성 자체에 의문을 제기한 것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특히 멜로니는 원래 친미,
친이스라엘 성향 정치인으로 알려져 있었기 때문에 이런 변화가 더욱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녀는 과거 북대서양 조약기구 협력과 대서양 동맹을 강하게 강조했고 트럼프 진영과도 비교적 우호적인 유럽 정치인으로 분류됐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이란 전쟁에서는 미국의 강경 노선과 굉장한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 우익 세력에 대한 불쾌감 역시 최근 더 강해졌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가자지구 지원 선박 나포 사건을 두고 이탈리아 정부는 상당히 불편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실제로 이탈리아 측에서는 이스라엘 행동을 불법적이라고 표현하며 공개 비판했고 이탈리아 정당에서는 네타냐후를 체포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등장했습니다. 결국 최근 이코노미스트의 반 트럼프, 반 전쟁 성향 논조 역시 현재 이탈리아 정치 금융권 분위기와 완전히 분리해서 보기 어렵다는 해석이 함께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미국은 과거처럼 유럽 전체를 끌어안고 막대한 비용을 부담하려 하지 않고 있습니다. 유럽 각국에서 일어나는 미군 축소 움직임이 대표적인 사례이며 경제 지원과 군사 원조 역시 이전과 비교하면 크게 줄어든 상태입니다. 미국은 이제 유럽 스스로 안보와 에너지 문제를 책임지길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변화 속에서 미국과 가장 날카롭게 충돌하는 국가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국가가 바로 터키와 이탈리아입니다. 특히 터키는 최근 이스라엘과 굉장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핵심은 결국 에너지입니다. 중동 석유와 가스를 유럽으로 보내는 루트를 누구 손에 쥐느냐를 두고 충돌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관통하는 노선으로 갈 것인가, 터키를 관통하는 노선으로 갈 것인가, 결국 경유 수수료와 에너지 패권을 누가 가져가느냐의 문제입니다. 지금 중동과 지중해에서 벌어지는 갈등 상당수는 결국 이 에너지 루트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 속에서 이탈리아 역시 트럼프 진영에 대한 반감이 점점 강해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최근 이코노미스트 표지 역시 그런 분위기를 반영한 결과라는 해석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해당 표지가 실린 호 외판에서는 트럼프가 심지어 이란 공작으로 사망할 수도 있다는 뉘앙스의 내용까지 담기면서 논란이 더욱 커졌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시점에 굉장히 묘한 보도가 등장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부통령 JD 벤스 앞으로 유서를 남겨놓았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는 자신의 집무실 책상 서랍에 비밀 편지를 보관하고 있었으며 그것이 사실상 유서 성격이라는 내용입니다. 자신이 재임 중 사망할 상황까지 대비하여 미리 작성해 놓았다는 것입니다. 사실 트럼프는 일기 재임 시절부터 실제로 이란 측 제거 위협과 독극물 소포 사건 등을 겪은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자신에게 문제가 발생할 경우 미국이 어떤 대응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지침이 담겨 있을 것이라는 추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까지 그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지금의 국제 정세와 이코노미스트 표지, 그리고 같은 시기에 등장한 트럼프 유서 논란을 보며 과거의 한 장면까지 다시 떠올리고 있습니다. 바로 트럼프 2기 취임식 당시 멜라니아 트럼프의 복장입니다. 당시 멜라니아의 의상은 굉장히 큰 화제를 불러왔습니다. 취임식 특유의 축제 분위기보다는 마치 장례식 복장처럼 보인다는 반응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검은색 중심의 무거운 분위기와 얼굴을 깊게 가린 모자 연출 때문에 해외 커뮤니티에서도 여러 해석이 쏟아졌습니다. 방송 서두에서 이야기했듯 만약 세계 지도자들에게 이미 정해진 시간표와 시나리오가 존재한다고 가정한다면 이런 장면들을 그냥 흘려넘기기 어렵다는 시각도 존재합니다. 다만 사람들이 끝내 알 수 없는 부분은 따로 있습니다. 도대체 누가 그 시나리오를 쓰고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세계 지도자들 역시 결국 거대한 자본과 다국적 기업, 금융 세력의 소나귀 안에서 움직일 수밖에 없는 위치라는 분석은 오래전부터 존재해 왔습니다. 정치 권력 위에 더 거대한 힘이 존재하며 글로벌 금융과 산업 자본이 국제 질서를 움직이고 있다는 시각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트럼프에게 주어진 역할은 무엇인가? 그리고 현재 세계 정세는 어디를 향해 움직이고 있는가? 많은 사람들이 바로 그 부분을 주목하고 있는 것입니다. 트럼프는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군산 복합체, 암호화폐 기업, 다국적 석유 기업들에게 막대한 이익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그런 세력의 입장에서 지금의 트럼프는 굉장히 매력적인 지도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전쟁은 방산 기업들에게 돈을 가져다주고 에너지 위기는 미국산 석유 기업들에게 막대한 수익을 안겨주며 금융 불안은 암호화폐 시장의 몸집을 키워주기 때문입니다. 특히 최근 국제 정세를 보면
트럼프 행정부의 움직임 하나하나가 결국 거대한 자본시장과 연결되고 있다는 분석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군사 긴장이 높아질수록 미국 방산 기업들의 주가는 상승하고 중동 위기가 심화될수록 미국 에너지 기업들의 영향력은 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달러 체계 불안과 국제 금융 갈등이 커질수록 암호화폐 기업들 역시 새로운 수혜 세력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들의 입장에서 트럼프는 엄청난 이익을 가져다주는 대통령인 것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렇기 때문에 미국 내부에서는 또 다른 불안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과연 트럼프가 이런 거대한 이해관계 속에서 임기를 끝까지 무사히 마칠 수 있겠느냐는 의문입니다. 최근 미국 정치권과 보수 진영 내부에서는 심상치 않은 분위기가 계속 감지되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마가 진영 내부 분열입니다. 원래 하나처럼 보였던 마가 세력 내부에서도 지금은 트럼프파와 벤스 중심 세력으로 나뉘고 있다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벤스와 트럼프 사이의 불화설 역시 반복적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이란 전쟁 이후 그 균열은 더 선명해졌습니다. 현재 마가 진영 내부에는 반이스라엘 성향 세력과 친이스라엘 성향 세력이 동시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세력의 충돌이 점점 격해지고 있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친이스라엘 진영은 미국이 중동 문제에서 더욱 강하게 개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반이스라엘 성향 세력은 미국이 더 이상 중동 전쟁에 휘말려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트럼프가 이 두 세력 사이에서 균형을 잡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어느 한쪽을 완전히 버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지금 트럼프 주변에는 외부의 적보다 내부의 적이 더 위험해지고 있다는 분석까지 등장하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원래 내부 균열이 시작되면 가장 가까운 세력부터 등을 돌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도 권력자는 외부 공격보다 내부 배신으로 무너지는 경우가 훨씬 많았습니다. 그래서 최근 미국 여론에서는 트럼프가 과연 이 거대한 충돌 속에서 끝까지 살아남을 수 있겠느냐는 불안감도 함께 커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국제 정세는 겉으로 보이는 국가 간 충돌만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미국 내부에서도 자본 세력, 군산 복합체, 친이스라엘 세력, 고립주의 세력, 금융 권력, 신흥 기술 자본 사이의 충돌이 동시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는 지금 그 중심에 서 있습니다. 과연 그는 이 거대한 알력 다툼 속에서 끝까지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인가? 많은 사람들이 바로 그 부분을 주목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